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말이죠. 어젯밤 오늘 아침에 두 번에 걸쳐서 연거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어젯밤에는 그냥 일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ICBM 발사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NSC 회의가 열렸고 윤 대통령이 즉시 압도적인 대응을 하라. 그리고 한미일 3국 이 철저히 대응 조치를 강구하라. 이런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경이라고 TV 보시에는 이제 제법 좀 나와요. 저 얼굴은 좀 뭐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악담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경인데, 야, 이거 거짓말쟁이네요. 딱 이재명하고 코드가 같아요. 자, 이제 보복 운전으로 걸려가지고 오늘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짓말 한 거예요. 대리기사가 있다고 했는데 대리기사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뭐 다 대리기사 같지만 어느 간 큰 대리기사가 자기 직장에서 잘려나갈 정도로 보복 운전을 하는 대리기사가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까지 해요. 근데 이 보복 운전을 한 걸 보면은요. 웬만한 남자도 뺨칠 정도의 강한 보복 운전. 그러니까 심성이 틀려먹은 거죠. 이런 사람이 그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 국회에 나오겠다고 여기저기 종편에 뛰어다니면서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종편에서 초대하는 이 좌파들이 운영하는 종편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정상적인 이 균형 잡힌 종편에서는요. 이경 이런 사람 아예 초대하지 마십시오. 열받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니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것도 지금 짜증나는데 이 거짓말쟁이들을 갖다가 불러? 지금 제가 이제 어느 방송이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그 방송들 전부 다 앞으로 며칠간 모니터해가지고 나오면 전부 공개해버리겠습니다. 절대 이런 여자들 출연시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 이 MBC,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닌데, 신장시가 편파 방송의 대표 중에 하나죠. 신장시가 말이죠. 뉴스톱 김순이라는 또 인간을 초대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쳤네요. 자기가 볼 때는 무조건하고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다. 야, 이런 불균형, 불공정 방송을 하는 신장시. 이거 방심이 같은데 이거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야, 기가 막히죠. 류삼경 총경. 이게 류삼경이를 갖다가 오늘요. 인재 영입 3호로 발표했는데, 야, 대한민국 인재가 이렇게 없습니까? 이런 인간을 갖다가 하극상의 반란을 벌이는 인간을 갖다가 인재라고 받아들이는 민주당 갈 때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런 민주당은 전통 민주당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당 하나 만들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지금 강력한 지시 내용 이런 관련 내용들을 쭉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해서는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에서도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젯밤 10시 40분경에 하나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어젯밤은 그냥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사한 것은 8시 24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시간 만에 연거푸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거리에서 시작해서 ICBM 발사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미일 이런 정보에서도 북한이 이달 말 아니면 연초에 늦어도 ICBM 발사를 감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 정보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ICBM 발사는요. 금년도 들어와서 이번에 발사한 것까지 5번 발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화성 18형형 최근 들어서는요. 발사했는데 2월 달에 처음에 발사할 때는 화성 15형 최고 고도가 한 5,700, 사거리가 900. 그리고 3월 달에는요. 이 화성 17형 최고 고도가 6,000, 그리고 사거리가 1,000.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이 3,000km 미만 화성 18형. 그리고 그 7월 달에도 화성 18형 6,000km 이상. 그리고 이 바로 이제 어제 발사한 거, 오늘 아침에 발사한 거죠. 오늘 아침에 발사한 것은 6,000km 이상의 최고 고도를 가지고 있고 사거리는 1,000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CBM으로는 5번이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는 18번째 도발이 된다. 이 횟수는요, 언론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디로 발사했는지 이게 분명하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요, 예, 오늘 이제 이 맨 먼저 발사한 내용을 보면은 자, 이 평양에서 동해 쪽으로 약 570km 정도 비행했다. 이게 이제 어제 밤에
발사한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고각 발사 이 장거리 ICBM의 경우에는요 70여 분 정도 날아가 가지고 약 100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어제 밤에 보도한 걸 보면 이 발사한 걸 보면은 이 비행거리가 약 한 570이다. 그러면은 지금 미주함이 들어와 있는 부산의 경우에는 한 55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입항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표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지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 중에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게 즉시 and 압도적. 예. 이 두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이다. 그래서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정보, 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서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 그리고 이제 한미 핵 협의 그룹 이번에 김태우 1차장이 미국에 가서 한 이 회의가 한미 핵 협의 그룹인데요. 두 번째 회의를 했어요. 여기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이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적극 강화하라. 그리고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 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NSC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이러한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NSC에서도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 의정을 발사하는 데 이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을 발사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 뭐 안보리에서 반드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재 조치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러한 도발을 왜 했느냐?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제재의 장기화 그리고 이제 이 군사 즉 핵미사일 우선에만 치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 파탄 경제, 마이너스 경제 그러니까 이제 체제 균열 요소가 나타나는데 요거를 막기 위한 외부의 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 지금 결속 차원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한미일 삼각 이 안보 체제가 굉장히 강화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 특히 핵 협의 그룹의 그런 운영을 통해서 이 강력히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한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하나의 이제 정책적 고려 요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연말에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한미 방위 태세 차원의 전략 전개를 문제 삼으면서 공세적 대응 의지를 밝히는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 양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요. 최근에 한미가 NCG 회의를 통해서 대북 확장 억제 의지를 강화하니까 여기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계속 도발을 진행함으로써 한미가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 관련 활동을 할수록 한반도 위기는 고조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한미가 북한 핵에 대한 언급을 부담스럽게 하려는 의도다. 자,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 포럼의 사무국장은요.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단거리와 ICBM을 번갈아 쏘면서 탄도미사일의 전략과 그리고 전술적 운영 능력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실패했던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조만간 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미국에서도요. 이 북한이 만약에 핵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핵전을 감행한다면 북한 정권을 종말시키겠다. 강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연거푸 두 번에 걸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이 안보실장하고 백악관 측에서 통화를 해서 확고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말이죠.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즉각 중단하라. 그래서 이제 강한 이 경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참에서 내놓은 경고 성명이 되겠는데요. 자, 이 합참의 경고 성명문은요.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북한 이거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더 이상 뭐 쏘지 말아라.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요. 특히 이제는 북한이 그 한미일의 대북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 계획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도발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합참 입장문을 보면은요, 우리군은 미축과 긴밀한 공조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왔고, 한미는 공동 탐지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에 긴밀하게 공조가 됐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교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우리 이 정부의 그리고 미국의 반응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또 추가적으로 정부 입장,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 요것이 나오면 또 그때그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 지금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유성을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끝났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무려 말이죠. 벌금이 500만 원 나왔어요. 이거 만약에 배지를 달고 있었어? 그러면 배지 띄어야 돼요.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겁니다. 예, 금고 이상 형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남부지법에서 유죄 판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는 때는 언제적으로 올라가느냐? 21년도 11월 12일 날 밤 10시쯤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 보복운전. 영등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듭니다. 그 차량 앞으로 끼어드니까 차가 이제 경적 울리고 이제 밤이니까 라이트 이렇게 상향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급제동을 했어요. 아주 정말 운전면허가 더러운 정도가 아니죠. 보복 심리, 그러니까 DNA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정착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A씨가 옆 차로로 이동하니까 또다시 A씨 차량 앞으로 또 끼어들어갔고 앞으로 탁 끼어들어갔고 급제동 딱 하니까 뒤에 따른 차가 얼마나 위협을 느껴요. 같이 급브레이크를 잠궈야 되잖아요. 요거를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요게 인간입니까 이게? 야, 그래서 뭐라고 이걸 핑계댔느냐? 그때는 내가 운전한 게 아니야. 대리기사가 운전했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야, 너 웃기지 마. 너 거짓말이야.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운전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보복운전 제가 열받아갖고 했는데 정말 지금은 반성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법원에서까지 대리운전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이 대리운전 기사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우역 운전을 하거나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리 운전을 해봐서 아시겠지만요. 뒤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용관이 있는데 대리 운전사가 사용관 의사에 반해서 보복 운전을 한밤중에 막 해요. 그러면 뒤에 대리 운전을 부탁한 차주가 볼 때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가만히 있을 차주가 어디 있어요. 연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끼지 마. 그냥 봐줘. 그냥 안전운행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2번씩 3번씩 대리운전 기사가 그 차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보복운전해? 그러면 대리기사 회사한테 전화하면 이 기사가 잘리죠. 그런 바보 같은 대리기사가 있겠어요? 거짓말다운 거짓말을 해야죠. 이런 인간이 그래 내년에 출마하겠다고. 이게 이경희가 지금 어디 나오려고 하냐면요. 대전 유성의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지금 출마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북콘수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김호준이가 가서 여론조사 했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에 대전 허태정이가 받지 않을까. 이거 한 칼로 이런 인간을 갖다가 공천을 줘? 그럼 이재명이 막 가듯이 막 가는 거죠. 국민 무시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유성 거기가요. 완전히 민주당 토착 세력들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받으면 될 확률이 99%입니다. 호남 공천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이경은 반드시 제거하도록 우리가 압박 여론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경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81년생, 나이도 많지 않아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1년생이 42살. 얼마나 젊어요? 출생지가 전북 정읍입니다. 정읍에는 점잖은 분들이 많은데 참 이런 아주 못된 인간이 있네요. 선문대학교에서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하고 고대 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됐어요. 이거 뭐 학력세탁이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 대덕대학교 겸임교수, 이거 가짜예요, 가짜. UN 해비타트 이거 해산시켰잖아요. 이거 가짜. 박수현이가 가짜잖아요, 가짜. 여기에 기획위원, 이거 손, 이거, 아이고, 이거 함장 미달이죠. 근데 이제 경력을 봤더니 가관입니다. CNB 대전방송 수석기자고 오마이 기자를 했어요. 오마이 기자. 그래서 상근 부대변인, 전국청년위원회 수석 대변인,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그래서 간판은 어디서 제주 좋게 다 받고 있네요.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런 것들이 대변인이 하니, 야, 참 기겁할 일이죠. 이런 인간, 아이고, 정말 인간성이 더러운 여자를 갖다가 대리인을 시켜? 대변인? 이건 여자, 남자를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만 저렇게 이상한 말하고 거짓말했느냐? 아니올시답니다. 선대위 대변인 때는 천안함 비격 100% 북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 종북 성향도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뭐 성형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 것은 감사해야 된다. 왜냐? 이 안치환이가 말이죠.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해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를 비꼬 왔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경희가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클 잭슨 비교한 것을 감사하라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경희가 또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걔는 그 사람은 이런 호칭을 쓴 거예요. 이거 야 그러면서 5년 동안 감방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막말 망언을 퍼부은 인간이 바로 누구냐? 이경올 씨다. 자, 이거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 그냥 싹 다 내년에 날려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경희가 드디어 이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질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지금 MBC 신장식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뭐 열불이 나실 겁니다. 신장식이에 말이죠. 지금 이제 출연을 한 사람이 있어요. 뉴스탑의 신장식의 뉴스사이킥에서 뉴스탑의 김순일이라고 하는 김준일 이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다 보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딱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과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 과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이러한 또 이 궤변을 이 신장식 뉴스카이크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건 MBC 내부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가지고 이슈 하이킥 코너에서 지금 이제 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정당적 의석수를 예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긍부정 붙인다. 그래서 이게 20% 이상 차이가 나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거의 모든 조사에서 대충 대통령 긍정 35대 부정 65 정도로 보면 되는데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이거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기가 귀찮아서 수치는 말만 드리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건 아실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 씨는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단건데 국민이 일당이 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가짜 방송을 하는 김준일과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 이거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좀 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보수 성향의 MBC 3노조는 뭐라고 입장문을 밝혔느냐? 아무리 MBC가 타락했어도 지금까지 전문 패널이 방송에서 지지 정당을 선언하는 일은 없었다. 공영방송에서 국민의 재산으로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가? 공영방송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으로 이 암담한 이런 환경이 벌어졌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방금 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이재명이가요. 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집단행동, 총경 집단행동을 주도한 유삼경 총경을 3호 인물로 오늘 영입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참 이걸 보면요. 민주당이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한 인식의 부족,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걸 마치고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